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유혹하는 낭독 극장. 안녕하세요. 여름이 한창 무르익어 덥고 습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한낮에 더울 때는 되도록 실내 활동을 해야 하니 이럴 때 저희 유혹하는 낭독극장을 틀어놓으시고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어떠세요? 지난 4회 방송은 여러 곳에서 칭찬을 많이 받아서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물론 그만큼 더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생겼지만요. 이번 방송에 준비한 작품은 처음부터 낭독극용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현대 여성의 지위는 많이 좋아지고 사회인식도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출산과 육아는 여성의 책임으로 생각하다 보니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에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고 그분들을 통해서 길을 찾고자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5번째 유혹하는 낭독극장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여인들을 이야기하다.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오늘 희망이가 늦잠을 자서요. 네, 지금 갔으니까 곧 도착할 거예요. 네, 다음부터는 일찍 깨우도록 할게요. 네, 들어가세요. 이번 주만 지각이 3번째니 잔소리할 만도 하지만 와서 직접 깨워보시든가. 남편 깨워서 밥 줘야지. 그러고 있으면 둘째 깨워서 유치원 준비해야지. 틈틈이 첫째 놈 일어나라고 소리소리 질러야지. 아침부터 소리소리 질렀더니 목이 다 아프네. 모닝커피를 한 잔 때려야겠다. 전화 받아요. 전화 받아요. 딴 사람 거 아니요. 니잖아요. 전화 받아요. 전화 받아요. 딴 사람 거 아니요. 니잖아요. 어머, 네가 웬일이야? 이 아침에? 뭐? 동창회? 갑자기? 그러니까 이세롬이가 승진을 해서 한턱 낸다고? 뭐? 부장? 벌써? 그래. 알았어. 가게 되면 연락 줄게. 아침부터 맥 빠지는군. 같은 나이에 난 이게 뭐람? 결혼을 괜히 했나? 나도 결혼 안 했으면 지금쯤 멋진 수트 입고 직장에 앉아 있을 텐데. 아니지? 그러면 우리 희망이랑 사랑이를 못 만났을 테니 그건 아닌가? 에휴, 빨래나 하자. 남편 주머니 뒤지는 재미가 있지. 응? 5만 원짜리잖아? 아싸, 개이득. 지금 보니 신사임당이 참 잘생기셨네. 팔자 편하게 양반으로 태어나 그림이나 그리고 사셨네. 게다가 일이 유명도 해지고 부럽다. 심사임당 아주머니, 그땐 살기 좋았나요? 새벽부터 일했더니 졸리네. 빨래 돌려놓고 잠깐 눈이나 붙여야겠다.
모십니다 모십니다 흥겨운 이 잔치에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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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겨운 이 잔치에 모십니다 이 자리가 무슨 자리 여러분 모시고 노는 자리 흥이 나면 춤추시고 찡하시면 불어주시고 신나게 자, 모이십시오. 어서 모이십시오. 지금부터 만덕제를 시작합니다요. 제주도의 귀인 김만덕을 기리는 축제이오니 다 같이 오셔서 즐겨봅시다요. 여자라고 옹해야 무심하라 옹해야 우리 살린 옹해야 만덕일세 옹해야 김만덕이 옹해야 제주도민 옹해야 살리었네 옹해야 우리들의 옹해야 거상만덕 옹해야 징송하고 옹해야 징송하세 옹해야 오늘같이 옹해야 좋은 날에 옹해야 놀아보세 옹해야 네 놈들 왜 이리 소란이냐 우리 아들 공부하는데 조용히 못하겠느냐 아, 깜짝이야. 대건 뉘신데 남의 잔치에 와서 큰 소리요 나? 나는 사임당 신씨다. 누구라고? 아니, 나를 모른단 말이냐? 내 입으로 직접 이야기하기 쑥스럽지만 나를 모른다니 할 수 없지. 간단히 내 소개를 하자면 어머니, 너무 소란스러워서 공부를 할 수가 없사옵니다. 우리 아가 공부하는데 너무 시끄럽지? 넌 또 누구냐? 난 조선 성리학의 최고 학자로서 10만 양병설로 이름을 떨치게 될 율곡 이요. 어머니, 소자 다시 천자문을 공부해야 돼서 이만. 하늘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빡빡 끓여서 어머니하고 나하고 사이좋게 먹어야지. 제가 저렇게 효자라니까. 암튼 저렇게 훌륭한 대학자 율곡이를 길러 훗날 정경부인으로 추대되며 무엇보다 바로 대한민국에서 현모양처의 모범인 여성으로 선정되어서 제일 비싼 돈 여기 5만 원짜리에 박혀있는 얼굴이 바로 나란 말이다. 뭐? 신사임당? 가만, 이게 꿈인가? 저기요, 정말 신사임당이세요? 오늘은 이상한 사람이 많이 나타나는군. 아니, 넌 또 누구냐? 전 김빛나라고 해요.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옷차림이 참으로 기이하구나. 어디서 온 낭자인고? 네, 전 집에서 아니 안산에서 왔어요. 그래? 그대는 날 아는가? 그럼요. 우리나라 현모양처의 대표적인 분이시잖아요. 저도 한때 현모양처가 꿈이었는데. 역시 넌 뭘 좀 아는구나. 뭐 내가 그런 사람이긴 하지. 팔자 좋으신 마님이시네요. 그러는 그대는 또 니시오? 조선 최고의 천재 여류시인 허난설원이라고 하옵니다. 천재 여류시인? 예, 못 믿으시겠다면 제가 8살 때 지은 글이 있사온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목 광안전 배공루 상량문. 작 허난설원. 보배로운 보게가 하늘에 드리워지니 구름 수레가 색상의 경계를 넘었으며 은빛 누각은 해에 비치니 노을 난간이 미혹된 티끌 세상에서 벗어났다. 중간 생략, 중간 생략, 중간 생략, 중간 생략. 손으로 새 하늘의 해와 별을 돌리시고
몸으로 9천 세계의 바람과 이슬 속에 논이소서. 세상에 28장이나 되는 그렇게 긴 글을 8살 때 지었다고요? 정말 천재셨네요. 가만, 허난서로는 누구지? 잠깐 네이버에 검색 좀. 허난서론. 난서론은 당호이고 그녀의 원 이름은 허초이이다. 아버지 허엽은 당대 유명한 문장가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강릉 초당두부의 초당은 허엽의 호에서 따온 이름이다. 아, 그 두부가 그 초당이구나. 형제로는 역시 문장가로 유명한 허분과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이 있다. 이런 문장가 집안답게 난서론 또한 어릴 적부터 천재 소리를 들을 만큼 시에 능했던 그녀는 나이 15살에 김성립과 혼인하였다. 네, 좀 다녀오리다. 다 저녁 때 어디 가시옵니까? 벗들과 시사선 번개가 있사오이다. 시사선? 시를 사랑하는 선비들의 모임이요. 무식하기는. 과거가 코앞인데 글 공부는 어찌하시고 나가신단 말씀이십니까? 어허! 아녀자가 선비들의 풍류를 어찌한단 말이오. 서방님! 갔네. 옛날 접에는 재주가 있었는데 오늘의 접에는 재주는 없고 술만 있구나. 접은 또 뭐야? 접이라. 접이란 옛날에 글방 학생이나 과거를 보는 유생의 동아리를 이리던 말이다. 네 친정에서는 남편 말에 그렇게 시시콜콜 따지라고 가르치더냐? 본디 없기는. 어머님, 그게 아니오라. 과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부를 소홀히 하시길래. 시끄럽다. 네가 그렇게 잘난 척하니 우리 아들이 밖으로만 도는 게 아니냐?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시옵니다. 이제는 이 시애미 말에도 꼬박꼬박 말댔구냐?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는데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될 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전화 빨리 받아주세요. 아들 공부하느라가 힘들지. 뭐? 지금 술값이 없어서 유혹 기방서 옷 다 벗기고 잡혀있다고?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시집도 사고 붓도 샤넬로 사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알았다. 꼼짝 말고 기다려라. 나는 급히 우리 아들 문방구를 구입하러 가야 하니 너는 대를 이을 궁리나 해라.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푸른 바닷물이 구슬 바다에 스며들고 푸른 난새는 채색 난새에게 기대였구나. 부용꽃 27송이가 붉게 떨어지니 달빛 서리 위에서 차갑기만 해라. 그때나 지금이나 10월들은 정말이지 여전하네요. 나의 재능을 인정하지 않는 시어머니의 학대와 무능하고 통이 좁은 남편 사이에서 난 마음고생이 심했어. 그리고 얼마 후 당정에 휘말려 큰오라버니가 돌아가시고 설상가상으로 친정아버지께서 객사하신 후 아들과 딸을 연이어 병으로 잃었지. 아들, 딸, 여의고서. 지난해 귀여운 딸의 여의고 올해는 사랑스런 아들 일타니. 서러워라 서러워라 광릉 땅이여. 두 무덤 나란히 앞에 있구나. 사시나무 가지엔 쓸쓸한 바람, 도깨비불 무덤에 어리 비치네.
소지 올려 너희들 넋을 부르며 무덤에 냉수를 부어 놓으니 알고 말고 너희 넋이야 밤마다 서로 얼려 놀 테지. 아무리 아이를 가졌다 한들 이 또한 잘 자라길 바라겠는가. 부질없이 황대사 읊조리면서 애끓는 피눈물에 목이 메인다. 세상에, 어찌 그런 시련이 연달아서. 거기서 끝이었으면 그나마 좋았을까. 두 아이를 잃은 뒤 뱃속의 아이도 사산되고 붕당의 소용돌이 속에 친정이 몰락하는 슬픔을 겪었지. 이러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난 점차 쇠약해져 27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였어. 정말이요? 너무 어린 나이인데. 난 내 재능이 나를 불행하게 한 것 같아 내가 죽거든 내가 쓴 시를 모두 태워달라고 유언을 남겼지. 누이의 작품을 불태울 수는 없지. 그래, 이 작품을 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가 주지번 선생을 찾아뵙자. 그분은 누이의 재능을 알아봐 주실지도 몰라. 그대는 누구인데 나를 찾아오셨나? 저는 조선의 선비 허균이라고 합니다. 제 누이의 작품을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렇게 훌륭한 시를 쓴 그대의 누이는 지금 어디에 있어? 안타깝게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안타깝구려. 살아있다면 더 많은 작품들로 세상을 빛나게 했을 텐데. 내 힘을 보탤 테니 시집을 내보도록 합시다. 한낱 안악내 시를 책으로 엮어주신다니 황송하옵니다. 그래, 훌륭함이 중요하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소.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게 제 시집입니다. 난설원집. 아, 이제 생각났어요. 모진 시집살이의 천재성을 잃어버린 시인 허난설원. 바로 당신이셨군요. 난 단지 글 쓰는 것을 좋아했을 뿐인데 그 시절 보수적인 사상은 나의 재주를 마음껏 뽐내지 못하는 굴레가 되었지. 이상하다. 나는 시 짓고 그림만 그렸다 하면 다 잘한다고 칭찬하던데 그대는 왜 그렇게 살았는가? 같은 조선시대라 하더라도 조선 전기와 조선 중기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지요. 조선 전기는 고려의 영향으로 여성의 활동이 자유분방하여 활발하였으나 중후기가 되면서 성리학의 영향으로 여성의 활동이 제한되었죠. 여자 혼자서는 집 밖을 나서는 것도 힘들었던 시대입니다. 아, 같은 조선시대라도 여성의 지위가 달랐구나. 그런데 이런 걸 왜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지? 다 제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웃기고들 계시네. 무슨 팔자 타령입니까? 그러는 너는 누군데 그리 말을 함부로 하는 게냐? 저요? 오늘 제사의 주인공 김만덕이라 하옵니다. 아, 오늘 역사 공부 제대로 하네. 김만덕이라. 조선시대 여성 기업인 김만덕. 원래는 양인 출신이었으나 조실부모하여 천민인 기생집에 입적되어 기생으로 자라났다. 기생이시라고요? 내 선택이었기보다는 어찌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네. 그래도 내 나름 제주도에서 유명한 기생이 되었으나 집안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남의 애첩 노릇이나 하기 싫어서 다시 양인으로 환원시켜줄 것을 관아에 간청하였지요. 천민에서 양인으로 환원?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 당연히 가당치 않은 일이지요. 그래서 저는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드디어 양인 되었지요. 오랜 노력 끝에 겨우 양인이 된 저는 기생할 때 모아놓은 돈과 인맥을 통해 객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랑 같지도 않은 것을 자랑하고 그러느냐?
기생질한 것이 뭔 자랑이라고. 자랑도 아니지만 흥도 아니지요. 마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양반 자제라 모르시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은 제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는 법입니다. 전들 기생질이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하지만 전 제 끈기와 소신대로 양인이 되었습니다. 그래, 돈은 많이 모았는가? 네, 열심히 힘을 다해 일을 하였더니 제법 부자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주에 큰 기근이 닥쳤습니다. 객주어른! 객주어른! 그래, 어찌 되었느냐? 이번에는 구율미가 잘 도착하였는가? 말도 마십시오. 제주로 오던 진일곡을 실은 배가 5척이나 난파되어 2천 녀석이 바다에 가라앉아 버렸다고 합니다요. 어찌 그런 일이? 안 되겠다. 구사환, 당장 끌어모을 수 있는 자금이 얼마나 되느냐? 어르신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상단은 현금보다는 어음과 현물이 더 많아서 자세한 액수는 셈을 해봐야 합니다요.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요? 지금부터 배고픈 사람들을 살려볼 생각이다. 당장 어음을 엽전으로 바꿔오너라. 그리고 일꾼들을 시켜 육지로 나가서 곡식을 사오너라. 한시도 지체 말고 쌀이든 보리든 최대한 많은 양을 구해와야 한다. 어르신, 지금은 봄철이라 곡식값이 무척 비쌀 겁니다요. 2-3달만 기다리면 보리 수확철이니 그때 사들인 것이 이문이 더 남지 않겠습니까요? 이보게, 굶어 죽는 사람이 지천인데 어찌 내 살궁리만 한단 말인가? 내 말에 도달지 말고 어서 서두르게. 예. 그래서 전 어렵게 모은 돈으로 곡식 500섬을 사들여 관아에 기부했고 손수 가마솥도 걸어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등 적극적으로 구일 활동에 앞장섰습니다. 어나 진짜 멋지세요. 최고. 고맙네. 그런 그대는 누구신가? 안산에서 온 김빛나라고 한다네. 그런데 어찌 치마 저고리도 안 입고 괴이하게 속바지만 입고 돌아다니는가? 그러니까 세 분이 모두 다른 시대를 사신 것처럼 저도 다른 시대의 사람입니다. 전 한참 뒤에 태어난 세 분의 후손입니다. 한참 뒤에? 그때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아직 제 얘기가 안 끝났는데요. 미안하네. 계속해보게. 이런 행적을 제주 목사가 궁에 보고하여 이를 전해 들은 정조 임금께서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나라도 못한 일을 아녀자의 몸으로 이루어내다니 참으로 훌륭하도다. 제주 김만덕에게 소원이 무엇인지 물어보도록 하라. 제 소원은 용안을 뵙는 것과 금강산 유람이옵니다. 전하, 이는 전부당 만부당한 일이옵니다. 예로부터 섬사람은 육지로 나올 수 없으며 더구나 관직이 없는 아녀자가 임금을 배없는 일은 만고에 없던 일이옵니다. 아니 뭐야, 여자는 여행도 마음껏 못하나요? 그 시절엔 다 그랬지. 심지어 난 섬 출신이었거든. 섬에 사는 사람들은 허락 없이는 육지에 갈 수가 없었단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시끄러. 임금이 내가 허락하는데 뭔 말이 많아. 여봐라. 김만덕에게 내이녀 관직을 주어 입걸케 하고 금강산 유람시 모든 관공서가 편의를 제공토록 하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아니 정말이야? 그래서 네가 내의녀가 되었다고? 예. 그리고 용안도 배웠고 금강산 구경도 하였지요. 그리고 최재공 어르신께서 황공하옵게도 저에 대한 책을 써주셨지요. 여기 만덕전입니다. 그 시절의 여성에 대한 위인전이라니 정말 대단하세요.
자네가 나보다 낫네 그려. 신부는 양반이나 나는 오히려 자네보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네. 사대부라는 굴레가 여자라는 굴레가 내 재주를 펼쳐 보일 수 없게 했지. 자네 참 대단하네 그려. 아녀자의 몸으로 신분 상승까지 이루고 백성들도 살린 그 힘이. 그러게요. 너무 존경스러워요. 뭐 존경까지. 아니죠.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셨는데 그게 어디 아무나 하는 일인가요? 당연히 존경받으셔야죠. 그런가? 그럼 당연히 존경받아야지요. 아휴, 엄밀히 말하면 나도 참 억울하다네. 왜요? 형님은 만백성이 현모양처로 떠받들며 제일 비싼 돈에 얼굴도 새겼구만. 무엇이 억울하다는 말씀이요? 현모양처? 댁은 니시요? 나? 저 유명한 현모양처 사임당 신씨의 남편 이원수라 하오. 아이, 저 왼수. 아니 아녀자들만 모인 자리에 어인일로 오시었어. 내 듣다 하도 어이가 없어 한마디 하려고 왔어. 아들 율곡을 잘 키웠으니 현모는 어느 정도 맞는 듯하나 양처라? 세상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소. 나도 억울하오. 사임당 신씨는 결혼 후 친정에만 머무르고 시댁에는 소홀한 사람이요. 원래 그 당시는 사위가 처갓댁에 머무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양육에 힘쓰기 위해서 친정에서 지냈다고요. 그러는 남편께서는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셨나요? 내가 못한 건 또 뭐요? 한 번은 나를 글 공부하라며 절로 내쫓더이다. 10년 동안 공부만 하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나도 죽기 살기로 공부만 했지. 그러다 3년이 지나 아주 잠시 쉬려고 하사 다녔을 때 저 부인이 뭐라고 하신 줄 아오? 뭐라고 했는데요? 아이고, 내가 그때 생각만 하면 갑자기 가위를 꺼내 본인의 머리를 자르며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비구니가 되겠어요 라고 협박하더이다. 대박! 참말이요? 그거야 당신이 스스로 약조를 어겼으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은 주막집 권씨와 정분난 거예요? 정분? 그래, 말도 마요. 그 길로 내려가 주막집 권씨와 바람이 나고 나 죽자마자 주막집 권씨를 새 부인으로 맞아들였는데 어찌나 주사가 심하던지 우리 아들 율곡이 차라리 중이 되겠다고 절에 들어갔었지 뭐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암튼 양천은 아니었어. 저기요! 아이, 얘기를 하다 말고 가시네. 내가 아까 억울하다고 했지. 난 사실 내 입으로 현모양처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내가 살던 조선시대에는 현모양처라는 말도 없었어.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그건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 아닌가요? 현모양처는 일본 메이지 시대에 국가 전략적으로 만들어낸 말이었어. 그 말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마치 우리의 전통인 양 둔갑되어 나를 그 이미지에 맞춘 것이지. 그래서 여성은 사회 진출보다는 집안에서의 소임만 중히 여기게 된 결과가 되었지. 사실 난 한 사람의 예술가로 평가받고 싶었지만 나를 현모양처라는 틀 안에 가두어 놓은 것은 후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지 절대 내 뜻은 아니라네. 봐, 여기 후세 사람의 돈인데 이 초충도도 내가 그린 그림이라네. 이 그림을 그려서 마당에 두었더니 글쎄 암탉이 진짜 벌레인 줄 알고 쪼았지 뭐야. 오! 아, 저도 신사임당 아줌님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를 알아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누추한 잔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당연히 와야지요. 아니 무슨 일이시오? 하녀가 그만 제 옷에 콕을 엎었어요. 이웃 명품 샵에서 렌트한 채널인데 어쩌면 좋아?
그 옷 가져와 보시오. 마님께서는 붓을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네. 자,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 원더풀. 판타스틱! 오 마이 갓! 너무 멋진 그레이프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을 내다 팔면 렌트비는 치르고도 남을 것이요. 마님, 생유비리 마치 I love you. 정말 대단하세요. 내가 좀 내가 쓴 시도 한 편 있는데 한번 들어볼 텐가? 사친. 천리 먼 고향 사는 만겹 봉우리로 막혔으니 가고픈 마음은 오래도록 꿈속에 있네. 한송정가에는 외로운 둥근 달이요, 경포대 앞에는 한 줄기 바람이로다. 모래벌엔 백로가 언제나 모였다 흩어지고 파도 위엔 고깃배가 오락가락 떠다닌다. 어느 때 강릉 땅을 다시 밟아서 색동옷 입고 어머니 곁에서 바느질 할고. 참 좋으네요. 그런 걸 보면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있네요. 하지만 우린 참 열심히 살았어요. 시대가 우리를 외면해도 말이에요. 그래, 자네 말이 맞네. 하지만 후세 사람들은 우릴 어떻게 기억할까? 시대에 순응한 힘없는 여인으로 기억하게 될까봐 걱정이네. 김빛나라고 했는가? 그래, 그대 생각은 어떤가? 그러게, 얼른 말해보게나. 정말 궁금해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 저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죄송해요.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이제 제대로 알았으니 사람들에게 세 분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사신 위대한 분들이라고요. 어느 세월에 사람들에게 다 말하고 다녀? 100년도 더 걸리겠네. 다행히 현세에는 SNS라는 게 있어서요. 제가 별그램, 얼굴북 등을 이용해서 알리면 전 세계 사람들도 알게 될 거예요. 뭐라고? 그게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라. 그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책을 쓰면 사람들이 같이 볼 수 있는 장치가 생겼거든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릴 위해 써준다니 고맙구려. 꼭 세 분만을 위해서는 아니에요. 저도 세 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후세에는 좀 세상이 많이 좋아졌나? 여자가 글을 쓴다고 뭐라 하지 않고? 이렇게 여행을 해도 괜찮고? 그럼요. 여자도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행도 할 수 있고요. 물론 아직도 고루한 생각을 하거나 힘으로만 세상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존재하지만요. 그리고 저도 고민이 많아요. 그대의 고민은 무엇인고? 세 분에 비하면 하찮을 수도 있지만 세상에 하찮은 인생은 없다네. 형님 말씀이 맞아요. 저에겐 두 아이가 있거든요. 이제 9살, 7살이에요. 아이고, 한참 손이 많이 갈 때네. 역시 알아주시는군요. 그럼 누구보다 잘 알지. 세상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육아와 집안 살림은 여자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두 아이를 기르고 집안 살림을 하다 보니 점점 제가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자넨 뭐가 하고 싶은가? 나처럼
그림? 시 쓰는 것도 좋죠. 사업은 어떤가? 저도 글을 쓰고 싶어요. 저만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집안일과 육아를 하다 보면 글 쓸 시간이 없거든요. 그럴 걸세. 하지만 꿈을 놓치지 않으려면 그만큼의 노력도 필요하지. 나도 아이들이 다 잠든 뒤에야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네.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열심히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조금씩이라도 글을 쓰다 보면 언젠간 그 글을 알아줄 사람들이 있을 거야.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지. 자네가 글 쓴다고 구박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지? 네, 그럼요. 난 자네가 가정을 이룬 것도 대단하다고 보는데 난 그게 제일 힘들었거든. 아, 그러셨구나. 이제 세상 탓만 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리고 단순히 열심히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바뀌지 않겠지만 세 분이 계셔서 지금의 세상이 바뀌었듯 저도 후손들의 삶이 좀 더 평안해지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 우리가 헛산 건 아닌가 보. 그러게요. 자, 그럼 잠시 멈춰있던 잔치를 계속해 볼까요? 우리 모두를 위해. 악사는 이런 날 풍악을 안 올리고 못하고 있느냐? 어서 풍악을 올려라! 예이. 그럼 다시 한번 신나게 놀아볼까요? 조선시대에 대표하는 새 여인을 만났다네. 천재화가 심사임당. 시잘 짓는 허난설원. 조선시대 신분극복 백성 살린 김만덕. 현세 사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 전화 받아요. 전화 받아요. 딴 사람 거 아니요. 니잖아요. 전화 받아요. 전화 받아요. 딴 사람 거 아니요. 니잖아요. 여보세요? 네? 선생님? 저희 희망이가 뭘 또 잘못... 네? 이번 어머니 교실에 절 강사로 초빙하신다고요? 왜 저를... 희망이가 제가 옛날 이야기를 잘한다고 자랑을 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해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만, 이 모든 게 꿈이었나? 어디까지가 꿈이야? 설마 어머니 교실도? 아니야. 이건 실제 상황이지. 무슨 얘기를 하지? 아, 그래. 신사임당 허난설원 김만덕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꿈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자고 이야기해줘야지. 세 분 말씀대로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니 늘 준비하고 있어야겠다. 사임당 언니, 난설원 언니, 만덕 언니, 감사합니다. 김빛나 한지은, 신사임당 윤미라, 허난설원 유란이, 김만덕 백공주, 그리고 악사와 기타 등등의 저 강영기였습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많은 조선의 인물 중에서 이 세 분을 택한 건 각기 너무 다른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시대에 따라 신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세 분의 삶이
지금의 저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역사 속에 그분들이 계셨기에 점점 나아지는 세상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지금의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9월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극단 유혹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도 우리 손칼국수 광고 들으시고 두 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꾸리의 그 골목에서는 밤냄새가 났어. 이수연이 부르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써니 덥고 꿉꿉해서 입맛도 없는데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데 없을까? 언니, 안산엔 대부도가 있잖아요. 대부도 하면 칼국수. 대부도 우리 손 칼국수에 가서 시원한 콩국수와 칼국수랑 해물파전에 동동주 한 잔 쭉. 어때? 아유 좋겠다. 입도 눈도 즐겁게 하고 오면 되겠네. 어머니 손맛. 대부도 우리 손 칼국수는 북동 삼거리에서 영흥도로 빠지지 마시고 조금만 더 직진하시면 오른쪽에 있답니다. 032-881-1232 032-881-1232 우리도 데려가요. 일요일 오후 창밖을 보다가 구름이 예뻐서 길을 걷자 했네. 긴 비가 그치고 무성히 자라는 풀들과 길게 뻗은 나뭇가지가 나를 스치네.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비추고 하늘을 보며 긴 숨을 쉬어보네. 고양이 한 마리 나와 눈 마주치고 뭐라도 줄까 하는데 도망가 버리네. 그 골목에서는 밤냄새가 났어. 그 골목에서는 밤냄새가 났어. 밤냄새가 났어. 밤냄새가 났어. 밤냄새가 났어. 일요일 오후 창밖을 보다가 구름이 예뻐서
같이 걷자 했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본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맘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출렁이는 바람